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7주 1차시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죠? 어떤 그 변환입니다. 변환하면 뭐가 됩니까? 직선을 직선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고, 또는 뭐가 됩니까? 사각형을 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뭡니까? 다양한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에 대한 그죠?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먼저 선형 변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그죠? 일단 이것도 함수입니다. 함수. 이것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이 몇 가지 그죠?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규약이 뭐냐니까. 자, 정의역이 같은 겁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같은 함수를 뭡니까? 우리가 변환이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우리 책에서는 그죠? R을 사용하거나 또는 R2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X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가 합니까? 일반적으로서는 F가 X에서 X로 가는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밑에 보면 여기 그죠? 조건 있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서 특수한 경우로 F가 얼마입니까? R에서 R로 가는 경우 또는 F는 R2에서 R2로 가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거의 이 내용을 그죠? 지금 요 책에서는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니까 그죠? R2를 어떻게 보냐니까 이제 함수잖아 그죠? 함수면은 함수 안에 우리가 벡터 있었죠? 성분이 있었죠? 벡터 성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환 F가 점 P가 점 이런 점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적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R2고 이것도 R2잖아. 그죠? 자, 이렇게 갈 때 여기 이제 변환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점 있죠.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 옆으로 표시하면 밑으로 표시합니다. 왜냐면 벡터라고 생각해요. 이건 벡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점이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벡터는 그죠?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벡터들의 모임을 R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뭡니까? X,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온다 칩시다. 여기 이제 X 다시 Y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점을 뭡니까? 요 점으로 변화시켜주는 요 변화를 갖다가 자, 요렇게 하고 화살표를 요렇게 꺼서 그죠?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XY를 만약에 P 벡터라고 X-Y-를 Q 벡터라 해버리면은 요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표시해서 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시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형 변화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변환 F가 R2에서 R2로 갑니다.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뭡니까? 변환을 뭡니까? 선형 변환이란다. 두 개가 뭐냐니까 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를 더하기 했습니다. 더하기 하면 뭐가 됩니까? 각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수별로 하더라도 상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변환을 우리가 선형 변환이란다. 이걸 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리니얼리티에서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선형성을 살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성질을 살펴서 조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성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fx가 m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y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얼마입니까? m에다가 x1 더하기 x2가 되죠. 이건 얼마입니까? m x1 더하기 m2가 되죠. 자, 이건 다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AX는 A에다가 얼마입니까? M에다가 A의 X가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A, 바꿀 수 있죠. A에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건 다시 뭐가 됩니까? 요거 되잖아.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선형 변환이다.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건 중요한 성질. 자, 선형 변환의 중요성입니다. 자, 선형 변환이 이제 있다고 칩시다. 자, 선형 변환에서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죠. 자, 이걸 만족하겠죠. 그러면 이제 0을 하면 돼요, 0을. 0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자,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것을 약분해버리면은 F0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형 변환은 원점을 고정한다. 선형 변환에서 뭡니까? 원점은 주로 뭐가 됩니까?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 위에 임의의 점 xy는 자, 요거 기억하시죠? 그죠? 벡터가 뭡니까? 벡터가 1령 벡터를 뭐라 부른다 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2완이라 부른다 했죠? 그 다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 1 벡터를 뭐가 됩니까? 2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요거는 그림을 펴시면 x축을 여기 1,0이잖아. 그죠? 1,0이죠. 요거를 연결하는 벡터를 2완 벡터. 여기 y축에도 뭐가 됩니까? 0,1이 있죠. 0,1일 때 요거를 뭡니까? 하는 요 벡터를 그죠? 이 2 벡터.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뭐가 됩니까? 이거하고 이것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XY는 그죠?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맞죠? 여기 그죠? 2완에 해당되는 벡터하고 요거를 2에 해당되는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F의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F에다가 이제 대입합니다. XY가 뭐가 됩니까? X의 얼마입니까? 1, 0 더하기 Y의 0, 1. 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식에서 배웠죠? X는 앞으로 놓죠? X는 앞으로 놓으니까 F의 얼마입니까? 1, 0 더하기 Y의 F의 0,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임의의 X, Y 이 벡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가정입니다. 가정. 자, 나중에 가정 이유가 나올 텐데 만약에 그죠? 이 노조가 만약에 1령을 대입해서 1령을. 자, 1령을 대입해 가지고 나온 값이 만약에 AC라고 합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1령이니까 여기 되죠? 요 점을 뭐가 됩니까? 임의의 뭐 여기에 여기 뭐 A 요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바꿔주는 변환을 갖다 F라고 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F라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0일 돼야 되겠죠. 0일입니다. 그죠? 예, 0일은 BD로 보내준다고 이건 가정합니다. 자, 가정해버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F의 XY는 자, 맞죠? X의 1은 오죠. 자, 금방 했죠? F의 1,0이 뭡니까? AC라고 그랬으니까 AC가 되고, 그 다음에 0일이 그죠? BD라고 그랬으니까 BD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다시 곱하기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XY는 여기에 있죠. 자, F가 뭐가 바꿔주는 F가 함수 아닙니까? 자, 그 함수에 해당되는 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행렬로 바뀌었죠. 그죠? 행렬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임의의 어떤 선형 변환이 있으면 항상 뭡니까? 행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선형 변환은 그죠? 반드시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뭡니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행렬, 요 A, B, C, D 요 행렬을 그러니까 선형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뭡니까? 행렬을 그죠? 선형 변환 F의 행렬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선형 변환이 있으면은 그 선형 변환부터 뭡니까? 행렬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규칙도 보시죠. 이것도 뭐 쉽잖아, 그죠? 자, 만약에 A, B, C, D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A, B, C, D가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여기 함수죠, 이제 요거 여기 선형 변환 맞죠? 여기 선형 변환입니다. 어떻게 바뀐 겁니까? x, y1을 p, q로 바꾸라는 얘기죠. x2, y2를 r, s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x, y1은 뭐가 됩니까? p, q로 보내주라. 그 다음에 x2, y2를 r, s로 보내주라. 저기죠. 그럼 요 선형 변화는 뭡니까? 두 번 적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럼 한 번만 이렇게 적어서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그죠? 뭐 증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2차 정사각형을 생각하자. 즉 A를 뭐가 됩니까? A를 A, B, C, D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1,0을 한번 곱해봅니다. 1,0. 그러면 뭐 A, C가 돼버리죠. 0,1 대입하니까 BD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여기 I니까 뭐 똑같죠? I죠.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AB, CD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A는 0,1을 대입하니까 뭐가 됩니까? AC가 나오고 0,1을 대입하니까 BD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자, 행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A, B, C, D 맞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A, C, B, D를 알고 싶으면 뭐를 대입합니까? 1, 0을 대입해 보니까 하나 나오죠. 0을 대입하니까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이것이면은 선형 변환을 이렇게 되죠. 그죠? 맞잖아요. 1,0 대입하니까 AC고 이거 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F에 대한 선형 변환, 행렬 표시가 이거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형 변환 F를 그죠? 뭐 확률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1,0과 0,1을 대응해서 그 대응하는 뭡니까? 점을 알면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거로부터 그죠?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다가 1,0과 0,1을 이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행렬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같은 방식으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을 닮음의 중심으로 하고 닮음의 비가 K인 닮음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두 개 닮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닮음의 B를 표시하는 행렬은 K, 0, 0,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요것이 요렇게 변환되는 거죠. 요렇게 변환되는 행렬을 구하고 싶다. 그럼 앞에 말했죠? 이완이라 그죠? 이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그죠? 회전 변환에 대한 행렬, 회전 변환 행렬입니다. 이거 봐도 회전 변환 행렬. 그 다음 대칭 변환 있죠. 대칭 변환. y는 m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되는 요 변환, 대칭 변환, 요걸 대칭 변환이라고 그러죠. 대칭 변환에 대한 행렬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단 이제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그죠 알고 있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죠.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합니다. 결국은 요 기울기가 탄젠트로서 각을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 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죠? 주어진, 만약에, 그죠? 변환에 대해서 1, 0, 0, 1을 대입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구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요한, 여러분들 아마 요거는 많이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형 변환에서, 그죠? 이런 식이 나오면, 아, 이건 닮음에 대한 변환이구나. 뭐를 바꾸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을 하면 회전 변환인데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물체를, 그죠? 회전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회전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뭡니까? 함수가, 어떤 함수냐니까? 이런 함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뭐 X축 또는 Y축 또는 뭐 Z축, 축에 대한 변환이 있을까? 그 대칭 변환이 있죠. 대칭을 시킬 때는 항상 뭡니까? 이러한 변환 행렬을 가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행 변환은 원점을 고정한다. 선행 변환의 정의는 뭐였죠? 더하기 했을 때 각각으로 나오고 상수 변했을 때 상수가 앞으로 나오는 성질을 만족하는 뭡니까? 함수를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그런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임의의 선형 변환에서 자, x' 이러한 점을 그죠? 이러한 점으로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선형 변환을 갖다가 앞에 유도한식 있었죠. 이래 바꾸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행렬로 표현하라. 이제 이걸 변환 행렬이라고 그런다. 뭐 우리 요거는 뭡니까? 선행, 그러니까 뭐 선언 변환 행렬이죠. 선행이 이제 되겠죠. 요 변환 행렬로 그러니까 모든 뭐가 선형 변환, 선형 함수는 리니얼 펑션에서 선형 함수는 선형 변환으로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고 이 선형 변환의 형태를 찾는 경우는 뭐랬습니까?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은 1,0과 0,1의 발자취만으로 우리가 그죠? 쉽게 ABCD를 구할 수 있다. 그 중에 그죠? 대표적인 예가 닮은 변화는 이렇게 K0, 0K는 닮은 변환. 그 다음에 이것은 회전 변환. 이것은 대칭 변환에 대한 행렬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뭐 좀 못 풀더라도 그죠? 요렇게 뭡니까? 선행 변환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선행 변환은 뭐가 됩니까? 이런 행렬로 왜 바꿔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선행 변환에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찾는다라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죠? 예제를 풀어보고 또 안 그러면 이 답을 보세요. 그죠? 답을 보면서 예제를 또 풀어봐도 거기에 대한 또 이해가 나오고 답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앞에 배웠던 개념도 그죠?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형 변환. 자, 선형 변환이 뭐가 됩니까? 행렬로도 표시되고 행렬하고 관계된다 이야기했죠. 그럼 선형 변환에 따른 도형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직선을 직선으로 보내주고 뭐 점을 점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선형 변화도 이제 우리 함수니까 그죠? 함수의 합성이 가능하듯이 똑같겠죠? 자, 이러한 점을 이렇게 보내주는 선형 변화를 F로 합시다. 그럼 여기 대응되는 뭐가 있습니까? 행렬 A가 있겠죠. 자, 그럼 X-Y-를 X2-Y2를 보내주는 선형 변환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또 뭐가 됩니까? 선형 행렬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면은 G.F죠. 자, 순서를 생각했습니다. F를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G를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응되는 행렬은 뭐가 됩니까? 자, 뭘부터 먼저 걸어주죠? B, 여기서는 뭡니까? A부터 먼저 거는 거죠. 그래서 BA가 됩니다. 이거는 B에 똑같습니다. A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합성 변환에 해당되는 행렬 변환, 선언 행렬이죠. BA로 이렇게 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자, 선형 변환은 1,0, 0,1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ABCD라는 선형 변환, B가 이렇게입니다. 앞에 했던 거죠. 자, 그럼 F에다 1,0을 대입해 봅니다. 자, A, C, 0일은 B, D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을 해봅니다. 합성도 우리가 BA 되니까 그죠? 합성이죠.
합성이 됐습니까? 1,0, 0,1을 대입해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 값은 이렇게 바뀌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뭐 1, 0을 열에 보내주고 0, 1을 열에 보내주고 앞에 이해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거 뭐가 됩니까? BA였죠. 여기 B가 되고 여기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성 행렬은 이렇게 논다. 그래서 밑에가 그죠 하나의 뭡니까? 정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합성은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 함수의 합성을 이렇게 했을 때 행렬에 대해서 뭡니까? 되는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BA를 순서로 해주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증명이 밑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환 F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죠. F 역함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F 역함수를 이거 역변환이라 그러는 거죠. 역변환이면 뭡니까? 행렬은 어떻게 되습니까? A에 대응되는 행렬이 A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A 역함수가 있는데 요게 대응되는 건 A의 마이너스 1로 되겠냐는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변환 F의 행렬 표현을 B라고 그죠? B라고 해버리면 자, 그럼 앞에 결과에서 A 곱하기 B는 I가 되고 B 곱하기 A도 I가 되겠죠. 요 결과는 뭐가 됩니까? 앞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요거 합성 변환입니다. 그죠? 합성 변환 나왔죠. 그러면 B는 A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앞 증명입니다. 앞 증명에서 그죠? 이게 나왔죠? 그럼 B가 A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F 인버스의 표현은 뭐가 됩니까? A 인버스로서 표현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뭐가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F가 1대1 대응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역변환이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는 행렬이 뭐가 됩니까? A를 해버리면은 역변환에 대한 행렬은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행렬로서 그죠? 실제 어떤 그래프의 변화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입니다. 자, 선형 변환 F에서 요 직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살펴보자. 그죠? 어떤 선형 변환이 있는데 요 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랍니까?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어떤 성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있을 때 요 직선이 그죠?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F가 가정합니다. 이건 가정이죠. 가정하기를 이렇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2,1, 4,1에서 XY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계산하면은 3,6으로 이렇게 계산되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3,0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 요때 보시니까 여기 뭡니까? 요 직선이 뭐가 됩니까? 직선이 모든 점이 뭐가 됩니까? 한 점으로 바뀌는 거죠. 야, 이 기한 사항이죠. 이 모든 점. 자, 이걸 따져보니까 이 선형 변환의 행렬식이 뭡니까?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이죠. 보시면은. 자, 여기 계산하다 보니까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제로가 되어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모든 직선상에 있는 점이 한 점으로 가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변환을 갖다가 이러한 선형 변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산해 보니까 계산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니까 이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뭐가 됩니까? 앞에는 그죠? 했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국은 요것이 직선 정확하게 말하면 요건 다시를 이렇게 붙이면 좋겠죠. 그 직선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쵸? 자,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요거는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뭡니까? 지나는 직선을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유롭게, 왜 직선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특별한 놈으로 바뀌느냐? 그것도 살펴보니까, 이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이 디터미넌트가 제로니까, 한 점으로 변하거나, 또는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변해버린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선형 변환을 갖다 이렇다 봅시다. 그러면 x-y-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역행렬이죠. 이걸 넘긴 겁니다. 이제 왜냐 x-에 대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넘긴 겁니다. 그럼 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러한 식을 하나 이거 뭐 안 보인다 그죠? 마이너스 x-입니다. 요 전개하는 거 있죠? 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x-는 3x--5y-,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되는 거죠. 두 관계식을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요거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요거에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게 뭐가 됩니까? 요 직선으로 자, 변화가 돼 버렸죠. 그쵸? 변화돼 버렸죠? 자, 그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원점 변화이지. 원점 안 지나죠. 그래서 요 직선이 뭐가 됩니까? 요렇게만 해버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살펴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 선형 변환에 대응되는 뭡니까? 변환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면은 자, 한 점으로 옮겨지거나 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옮겨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형 변환이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면은 자, 같은 특징을 가지는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직선은 물론 뭡니까? 모양은 조금 바뀌겠지만은 이러한 직선을 뭡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의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프 평면상에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들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 움직임을 뭐로 표현하는 겁니까? 수학으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에서 뭐를 표시합니까? 행렬로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행렬은 아주 개념은 쉽죠. 개념은 쉬운데 그 뭡니까? 응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 F의 행렬을 A라고 합시다. A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형 변환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F의 역변환이 존재할 때, 결국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아닐 때, 직선은 뭐가 됩니까? 직선으로 변환시켜준다. 그 다음 F의 역변환 F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말했잖아요. 그죠? 디터미넌트가 제로란 말은 뭡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역변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F 역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뭐가 됩니까? 대응되는 행렬 표현의 디터미넌트가 제로일 때 F에 의해서 직선은 뭐가 됩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변환해 주거나 또는 뭡니까? 한 점으로 옮겨준다. 이건 중요한 기하학에 대한 행렬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머리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뒤에 이제 또 여러분들 확인 예제가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풀어서 스스로 한번 실력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부분은 그죠? 풀이를 보시고 정 안 되면 뭡니까? 풀이를 보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스스로 풀면 좋지만은 그죠? 처음부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이 풀이 해답을 보면서 또 풀이 해답을 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 개념도 더 이해 잘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보면서 풀어도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 확인 예제는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4장의 연습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뭐 선택입니다. 뭐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기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주차 1차 시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차 시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